간호학과 편입을 하신 선생님들이 절대 추천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선생님들은 간호학과를 관두셨을까요? 다른 좋은 길을 제시해 준 걸 전 본 적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편입에 관한 여러분들의 질문 3가지만 딱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간호학과를 편입하려고 처음 찾다 보면 학과는 2년인데 간호학과가 3년이기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학사 편입으로 간호학과에 편입한 후 3년간 다니고 졸업해도 학사 자격증이 나오나요? 미국 간호사를 꿈꾸고 편입학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혹여 3년만 다녔다고 해서 NCLEX 자격증을 볼 수 없다거나 간호사로 일할 수 없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가능하세요. 우리나라는 간호학과가 일원화돼서 전문대학교 안에 있는 간호학과를 졸업하시든 아니면 4년제 간호학과를 졸업하시든 여러분들께서는 학사 졸업장을 받게 되세요. 영어로 말하면 배출러 디그리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다 영문으로 띄어가실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도 배출러 디그리이기 때문에 학사 학위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NCLEX 당연히 보실 수 있고요. 미국 간호사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학사 편입으로 들어간 학생의 경우 석차는 어느 학번 혹은 어느 학년과 경쟁하는 건가요? 편입하고 나서 학년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학사 편입을 하시면 우리가 3년을 다니죠. 그런데 첫 1년은 여러분들은 학적 부상 3학년이에요. 3학년이지만 첫 1년 동안은 1학년, 2학년 때 배우는 모든 전공 과목을 여러분들께서 다 이수하셔야 돼요. 대신 내가 그 전 학교에서 들었던 교양 과목이 대부분 인정이 되기 때문에 편입하신 분들은 교양은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편입한 지 2년 차가 된다 하면 학적 부상 나는 4학년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학적 부상 4학년이지만 실제 3학년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3학년들과 함께 여러분들은 따라가시게 돼요. 그래서 3학년들과 함께 이론을 배우고 그리고 병원 실습도 함께 나가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편입한 지 3년 차가 된다. 이게 마지막 연차잖아요. 그러면 초과학기라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5학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5학년이지만 4학년들과 똑같은 커리큘럼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학금 같은 경우는 재학생들과 함께 경쟁을 해서 내가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마지막 초과학기에는 편입생, 재학생 전부 다 섞인 4학년 전체에서 내가 1등을 했다 할지라도 저는 성적 장학금을 받지 못해요. 대신 국가 장학금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입학했을 때 1, 2학년과 경쟁을 하는지 내가 학적 부상 3학년이니까 3학년과 경쟁을 하는지 이거는 정확하게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내 학적 부상 3학년, 4학년 이렇게 이 2년 동안은 재학생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을 하시고 장학금도 여러분들은 받으실 수가 있지만 초과학기, 3년째 되는 이 초과학기에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하셔도 성적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간호학과 편입 추천하시나요? 이 질문을 계속 끊임없이 받고 있는데요.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편입하시려는 분들 중에 직장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이미 직장 생활을 다 해보시고 돈도 벌어보시고 간호학과 편입에 대한 생각을 하신 거죠. 왜 간호학과에 편입하려고 하셨어요? 그러면 간호학과 편입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서 여러분들을 주저하게 만드는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분들이 간호학과 편입해서부터 공부하는 것부터 힘들다. 그리고 간호사로 근무하는 거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힘들다. 그런데 뭐 그 전에 다니던 직장이랑 그렇게 연봉 차이가 많이 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갈까 말까 굉장히 고민 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면 그 직장 그냥 계속 다니시지 왜 그 직장을 굳이 때려치고 간호학과로 편입을 하려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대체 무엇이었나요? 라고 여러분들께 되묻고 싶어요. 말하기도 지치게 간호학과 공부도 힘들고 간호사, 병원 생활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선택한 이유는 취업의 문턱이 우선 낮다. 내가 관두지 않는 이상 명예퇴직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계속 간호 스킬 그리고 간호 지식을 내가 공부하면서 나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3가지 이유 때문에 간호사의 길을 선택했고 그리고 힘들지만 보람도 느끼면서 간호사로서의 연차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보람을 느끼면서 저는 간호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더군다나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간호학과 편입을 염두에 두신다면 이 문제가 가장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직장을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 내가 들어오는 후배들한테
밀려서 명예퇴직을 해야 될 날이 오지 않을까? 라는 이 생각이 굉장히 크셨을 것 같아요. 저는 전공이 컴퓨터였고 IT 계열 회사를 다녔어요. 저희 학교 선배님들은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대기업에도 굉장히 많이 취업을 하셨는데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10년 안 보고 다녀. 왜 그럴까요? 특히 IT 같은 산업 쪽은 머리가 팔팔 돌아가는 그런 개발자들이 계속 밑에서 치고 들어오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대기업에서는 내가 실무를 담당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 나는 관리자로 계속 승진을 해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밑에 그냥 갓 입사한 신입사원들처럼 실무에 있는 그런 개발자들은 굉장히 많이 뽑지만 올라갈수록 점점 피라미드 구조로 좁아지게 되죠. 승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점점 좁아지게 되고 승진이 계속 밀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명예퇴직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살아남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이제 또 다른 무언가를 여러분들께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질문 주시는 선생님들 중에 저 지금 대기업 다니고 있는 남자인데요. 간호학과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라는 이런 메일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편입하시려는 그 이유가 이게 맞다면 저는 간호학과 편입하시는 거 말리지 않아요. 간호사가 힘들지만 힘든 일을 계속 잘 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많으세요. 그러한 간호사들 중에 한 명이 내가 되면 되는 거고 나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하시는 그 다채로운 그 안 좋은 말만 듣고 간호학과 편입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간호학과 편입을 하신 선생님들이 또 절대 추천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블로그에서도 많이 받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받고 해요. 그러면은 그 선생님들은 간호학과를 관두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해보니까 어려워. 그래서 하지 마. 그리고 다른 좋은 길을 제시해 준 걸 전 본 적은 없어요. 편입을 고민하시는 선생님들은 왜 내가 편입을 하려고 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응원합니다. 폭이 크진 않지만 이만큼 꾸준하게 나에게 월급을 주고 명예퇴직 같은 걸 바라지 않는 그러한 직업이 또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창업 이런 거 말고는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선택은 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스스로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